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주요 이슈 4가지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네, 오늘따라 발음이 잘 안 돼요. 이우영. 네. 제가 좀 이상한가 봐요. 제 이름이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자 오늘 4가지 뉴스 중에서 첫 번째 소식 바로 부동산 세제 대폭 손질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이는 등 보유세 완화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어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의총에서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서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은 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 변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간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또 뭔가 이 부동산 투기 열기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려고 했는데 안 돼서 좀 여러 가지 대선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3월 24일 의총에서 관련된 검토가 있었는데 지금 정책위에서 안을 만들었죠? 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종합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정책위를 중심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공시가 합계 6억 원에서 네.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 지난해 9월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됐는데 네. 다주택자에겐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네. 김 의장은 조그마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2채 갖고 있는 분이 강남의 똘똘한 한 채보다 자산 가치가 적음에도 종부세 대상자로 분류돼서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한 측면이 있어서 부과 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의총에 보고했다. 이렇게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공시가 6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 세율. 이 최고 세율도 좀 조정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130%에서 110%로 내릴 계획인 건데요. 재산세 부담 상한선이 높아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주장에 따른 겁니다. 공시가 6억 원 이상 부동산의 최고 세율은 현재 130%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가 한 해 최대 30%씩 뜀뛰게 할 수 있고 월급 생활자의 경우 집값이 오르더라도 미실현 이익이라 감당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또 전월세를 새로 계약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50% 감면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자 앞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이거 지금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송영길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지방선거를 많이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득표를 늘리기 위한 선거용 입법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송 후보를 비롯해서 수도권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이 지난해까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늘려온 마당인데 그렇죠. 이 보유세를 줄이겠다는 방향이 오히려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이런 당내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는 완고하게 버티다가 왜 지금 그것도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안을 주장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관련한 시민단체들도 정책 후퇴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또 민주당의 상세한 설명과 납득할 만한 정책이 입법이 나온다면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어제도 그렇고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과도 인터뷰한 강용석 변호사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그 약간 좀 극단한 성향의 유튜브로 지금 많이 화제가 된 분인데 이분이 경기도지사에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강용석 변호사 무소속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죠. 네. 13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도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전화가 왔다. 전화를 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이 어제 취재진에게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보도에 참고하길 바란다. 이렇게 짤막한 공지를 남겼는데요. 네. 이 공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이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취임 이후에 강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앞서서 강 후보 언급대로라면 전화가 온 시점이 5월 첫째 주라면 말 그대로 윤 대통령이 아직 당선인 신분일 때입니다. 자, 당선인 신분일 때냐 대통령일 때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사안을 크게 문제 삼고 있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지역순회 일정을 소화했던 것과 엮어서 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인터뷰를 했죠. 네. 대통령이 설마 전화했을까 생각을 한다면서도 진상규명을 꼭 하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면서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문제가 비화하다 보니까 지금 강용석 변호사도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 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당사자니까요. 네, 어제 강용석 후보 측은 그 본인의 유튜브죠. 가로세로 연구소 라이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달 6일 밤 통화 기록이 남아있다. 분명히 남아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다만 당선인 시절의 통화인 만큼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네. 예, 보니까 강용석 후보와 윤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고 합니다. 네. 원래 통화하는 사이라고 하고요. 대통령 신분은 공무원이니까 문제가 되지만 네. 당선인은 이제 법적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뭐 민주당의 공세를 맞받아치는 듯한 얘기를 같이 결을 좀 삼아 보고 있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아주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오후 서울 마포구 일대 도보 유세를 가졌죠. 네. 만약 우리 당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면 당이 해체됐을 것이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한 건데요. 네.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정면 거론하면서 박완주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들어 민주당을 비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 했어요. 개항을에 출마하면 본인이 할 말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좀 공세를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불체포 특권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지역인 인천 계양을 선거구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다른 당과 다르게 이곳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인천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의 일자리, 사람, 미래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또 그보다 하루 전인 그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위해서 신발을 벗고 벤치에 올라가는 모습을 담은 네.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있던 시민들이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영상에선 보이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가는 길에 아이가 있으면 밀어내고 벤치에 사람이 있으면 뜬금없이 올라가서 혼비백산하도록 만들고 국회의원 서울로 밀어내고 그 빈 곳에 출마하는 것과 묘하게 닿아있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사실 또 해명도 했어요. 아이는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한 거고 또 벤치 얘기는 또 여러 뭐랄까요 다른 당에서도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법 얘기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서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법 입법을 추진하는데 이에 대해서 당론으로 해서 추진하라면서 제가 이재명 상임고문 본인이 100%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아는 선에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그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이분들은 여기서 하는 말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르기로 유명하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자, 뭐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인다 혹은 뭐 세비, 월급이죠. 세비를 줄인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찬성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실천을 할까인 문제가 있고요. 나 때는 괜찮지만 또 너 때는 안 돼. 이런 식의 네. 또 공방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가 지켜보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조금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소식인데 주얼리라는 걸그룹의 멤버 조민아 씨가 SNS에 아마 올라왔던 네. 내용인 것 같아요. 가정폭력 상황을 뭐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어제였죠. 자신의 SNS에 과호흡 증상으로 정신을 잃어서 구급대를 불렀던 일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그날 소방당국에 과호흡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물론 소방 관계자는 해당 신고자가 조민아 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게시글에 친구가 아프지 말라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네. 근데 조민아 씨가 여기에 대댓글을 다는데요. 어제도 안방 문고리 발로 차서 부수고 목덜미 잡아서 바닥으로 집어던져서 나 고꾸라지고 119 앞에선 심폐소생술 미리 하고 있고 가고 나선 다시 폭언.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살려줘.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내용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봐야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끔찍한 가정폭력이고요. 저희가 YTN 라디오에서 사건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가정폭력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근데 일단 그 댓글에도 보면 주어가 없긴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충분히 폭력이라고 의심해 볼 만한 정황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조미나 씨와 남편의 불화 이슈는 처음이 아닌데요. 그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있음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아내가 임신했다면 최소한 그 기간만이라도 특히 말 조심해주고 충분히 생각하고 배려했고 행동해달라는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뭐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가정폭력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분들의 도움이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뉴스 못한 게 있는데 ASC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네. 한국계 사람이 우승했어요.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이 3관왕을 차지하면서 네. 6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네, 빌보드와 또 미국에서 들려오는 한국 음악 소식도 어제 준비했는데 오늘 짧게 끝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